참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울고 웃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기사 역시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의 정상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이길래 이렇게까지 집중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6개 왕관을 쓴다고 하는데요. 헌법상으로는 3개의 그 왕관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고요. 군 최고 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법 지도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의회로 하여금 어떤 법을 만들라고 공부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발효시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집권당의 실질적인 당 대표 역할을 하면서 전국 유세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도 모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최고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책 방향이 세계 경제 흐름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미국의 그 제일주의 원칙으로 회귀하면서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파리 협정 탈퇴, 그리고 전기 자동차 보조금 폐지, 그리고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군사 통제권부터 의회 통제까지 육관왕을 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대단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파격적인 워딩이나 그러한 발언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연설을 했습니다. 생각한 수위보다는 다소 낮고 완화적인 발언들 나오고 있는데 집권 기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은 새벽 2시서부터 그 연설을 시작을 했고요. 3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를 열면서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미국을 다시 번영시킬 것이고 오늘 이날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항상 주장했던 팍스 트럼피아라고 부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천지개벽할 수준의 국정 운영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20분 뒤에 100여 개 행정명령이 사인하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안보와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파나마 운하를 중국으로 또 되찾겠다. 성조기를 화성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단결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그 선거 중에서 살해될 뻔했지만 지금은 목숨을 건진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신의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부터는 해방의 날로 자신이 삼고 미국을 완벽하게 재성시킬 뿐만 아니라 분별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현재 군대 내 워크라고 해서 트랜스젠더를 배제시키는 문제, 성전환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바이든 표의 DEI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시 돌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남북 국경의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모든 불법 입국자들을 즉각 중단시키고 그리고 외국 범죄자들 그 수백만 명을 송환시키겠다는 절차를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17만 5천만 명 정도 되는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규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한편으로는 황금시대 자국 우선주의 부럽긴 한 것 같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분 뒤에 사인을 줄지어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성적표를 받아들이기 전처럼 좀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누군가를 좀 특정적으로 겨냥한 그런 행정명령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역사적인 속도로 행정명령을 이제 네. 발동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마 100여 개 정도의 행정명령에 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파리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또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탈탄소와 관련된 지원금이 3,7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폐지시키겠다. 근데 단계적인 폐지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와 화석 연료의 신규 개발과 관련된 승인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관세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그리고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외국 세입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하는 행정명령이 사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범죄자 외국인들은 강제 추방시키고,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서는 입국 절차를 제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불법 이민자가 출산한 자녀의 국적 부여를 폐지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 국경 장벽 건설을 지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행사를 금지시키고, 급진 좌파적 교육을 도입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 보조금도 폐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법과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의회 습격 사건에 고소된 자들은 대부분 사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